전국의 오픽 TV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픽 시험은 어렵다,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도대체 출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셨던, 보시지 않았던 간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픽 시험은 컴퓨터로 보는 영어 인터뷰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출제되는 문항이 정해지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선택이 유리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의 시험도 유리해지겠죠? 시험에서 사전 선택은 7가지 항목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항목은 오픽 시험에서는 7가지를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분은 직장이냐 학생이냐, 이게 1, 2번이고요. 3번은 거주의 형태와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4번부터 7번은 여러분의 여가생활, 취미, 운동, 그리고 휴가 및 여행에 대해서 묻게 되어 있죠. 이 전체의 선택지는 약 80개 정도 됩니다. 그럼 80개의 선택에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출제 방향도 바뀌겠죠. 여기서 잠깐 시험 문제는 15개인데요. 그 15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3개 단위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 3개 단위면 총 15문제니까 몇 주제? 그렇죠. 5주제가 출제가 되겠죠. 이 5주제가 내가 고른 것에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5주제 출제에 곱하기 3 하면 15문제고요. 그 5주제, 공이 5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80개의 선택 중에 나오는 공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9문항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공은 돌발 주제라고 해서 2개의 공은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공입니다. 파란색 3개의 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80분의 3인 거죠. 그러면 4번에서는 취미활동이거든요. 취미활동도 여러 개를 고르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출제되겠죠. 이때 좀 꼼수를 써봅시다. 어떤 거냐면, 사전 설문 총 80여 개의 선택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13개이고요. 80개 중에 결국 출제되는 주제는 단 3개. 그렇다면 출제 확률은 3.75%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의 신분의 선택을 모두 일경어 없음과 귀하는 학생입니까를 아니오로 답변한다면 총 7개 중에 2개의 항목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3번부터 7번까지의 5개의 항목에서 출제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3번 주거 관련된 선택에서도 여러 항목이 있지만, 독신자로서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거주를 선택한다면 친구나 룸메이트에 대한 문제나 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군대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출제되지 않으니까 고르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최소의 정보를 여러분이 오픈했기 때문에 오픽 시험은 여러분에게 출제할 수 있는 건 그냥 집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4번부터 7번에서는 12개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12개를 고르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4번부터 7번에 4개의 항목에서 12개를 골라야 하니까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을 고르면 되겠죠. 4번은 귀하는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합니까? 2개 이상을 선택해야 하고요. 시험은 각 항목에서 중에 하나만 출제합니다. 각 항목에 내가 여러 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복수로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같은 항목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선택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에서는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를 고르고, 영화나 공연과 콘서트를 하는, 예를 들면 맘마미아나 라이언 킹이나 시카고나 레미제라블과 같은 뮤지컬과 영화가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연습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 세 개 중에 무엇이 나와도 한 답변처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4번에서 3개를 골랐지만 결국 하나를 고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4번에서 만일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출제 확률도 3개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4번 항목 자체가 3개의 선택이지만 하나의 선택처럼 되어서 확률은 60%의 출제 확률이 됩니다. 5번은 귀하는 취미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꿀팁은 하나만 고르는 겁니다. 자, 하나만 고르면 어떤 일이 있느냐? 5번이 만일에 출제가 된다 하면 여러분이 고른 항목에서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보통은 생각을 해보시면 80개의 항목에서 3개의 주제가 출제되는 3.75%의 확률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신분을 끄고 주거부터 여가생활, 관심사, 운동, 휴가나 여행 경험을 남겨서 항목의 60%의 확률을 만들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시로 5번의 음악 감상을 만일에 고르게 되면, 여러분이 음악 감상을 골랐을 때 5번 항목이 출제가 된다면 음악 감상이 어쩔 수 없이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6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은 운동인데요. 운동은 두 가지 갈래예요. 하나는 유산소 운동군, 하나는 스포츠 계열. 스포츠 계열은 약점이, 첫 번째 문제가 운동의 룰을 설명하라.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축구, 배구는 전부 룰을 설명하라. 좋아하는 플레이어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경기, 관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운동군을 모두 룰을 따로따로 외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 유산소 운동에서 수영,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트레킹, 얘네들은 운동에 룰이 없고 왜 운동을 하는지,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하면 어디서 하느냐, 가까운 공원에서 한다, 또는 수영장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 준비를 훨씬 더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묶어서 왜 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한다, 거기 보통 걸어가는데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펼쳐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에서는 유산소 운동군을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도 꿀팁이 빠질 수 없죠. 그 마지막 운동에서의 선택은 운동하지 않음이라는 선택 항목이 있어요. 운동하지 않음은 운동을 왜 안 하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시험의 배려입니다. 6번의 선택안 중에 하나도 고르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을 볼 때는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고르고 다음 항목에서 더 골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음을 고르면 뭐가 유리하느냐? 저는 이 오픽 시험의 도입자인데요. 처음에 도입할 때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해석하는 업무도 저의 업무였습니다. 그때 NA라고 해서 Non-Applicable, 적용사항 없음, 해당 항목 없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민이나 또는 여행 가셨을 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에서 작성하는 그 페이퍼워크 있죠? 서류 중에 약물을 복용하느냐, 씨가 있는 농산물을 들여오느냐, 이때 non-applicable 이런 게 있거든요. 해당 사항 없음,
즉, 이것을 고르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고른 겁니다. 즉,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음을 꼭 선택하셔서 4번에서 7번까지 12개나 고르게 되어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음을 고르면 11개를 고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 7번 항목에서는 휴가와 여행을 묻는데요. 여행은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이 두 개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둘 중에 나올 거거든요. 몇 프로의 확률로? 60%의 확률로. 그러면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은 장소적인 차이밖에 없죠. 네, 시험을 조금 단순화하자면 어차피 여행이 나오면 국내가 나오면 국내 3문제가 나오고 해외가 나오면 해외 3문제가 나오는데 국내가 나오면 제주도를 얘기하고 해외가 나오면 괌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지역만 바꾸고 호텔명만 바꾸면 그대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에 의한 시험 범위의 출제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잠깐 정리하고 가볼게요. 시험은 총 5개 주제가 출제가 되죠. 그 중에 나의 선택은 3주제. 3주제인데 항상 한 문제가 나오면 3문제가 출제되니까 9문제는 언제나 내가 선택한 주제에서 출제가 될 거죠. 그러면 선택한 주제를 내가 유사하게 각각 번호마다 1번부터 7번이 있는데 1번, 2번은 신분을 없애버리고 3번의 거주 하나, 4번의 여가활동은 영화, 공연, 콘서트 이렇게 고르면 영화, 공연, 콘서트는 비슷하니까 하나를 준비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4번 선택에서 출제가 된다면 4번에서 고른 그 하나가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5번 중에 여러분이 단 하나의 주제만 고르면 그 아이가 시험에 60%의 확률로 출제가 될 거고 6번에서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군으로 쭉 몰고 운동을 하지 않음을 고르면 유산소 운동만 공부하면 되니까 하나를 공부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7번에서는 여행을 국내와 해외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주면 하나를 공부하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오픽 시험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픽TV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성적은 높여드릴게요. 다음 시간 더 알찬 주제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마이 구독자님, I'll see you later. Bye.